시청자가 주식을 물었고 이수범 전문가가 현명하게 답했다. 안녕하세요. 이수범의 주문현답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오늘도 이수범의 주문현답 문 활짝 열었습니다. 자, 어려운 주식시장에 오늘도 종목 상담으로 여러분 도와드리고 또 추천주까지 제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지쳤던 마음까지 보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실 이수범 전문가부터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문현답의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어제도 이제 좀 추천주를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어제 이제 5G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종목 추천을 좀 해드렸죠. 종목이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5G 바람이 이제 크게 불기 시작하면서 역시나 시장에서 전체 5G 종목들이 5에서 10%가량 크게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모두 축하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정보 계속 많이 드려볼 테니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수범 전문가님이 말한 대로 시장이 딱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편하게 가실 길 걸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길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수범의 주문현답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수범의 주문현답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최신 이슈와 이 강한 업종 분석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빅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빅 이슈 넘버 1, 보험주 연일 강세에 시장 주목. 넘버 2, 풍력, 태양광, 세계 발전량 10% 돌파. 네, 오늘의 빅 이슈 두 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면서 보험주가 강세인데요. 오늘도 손해보험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빨간불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 에너지도 지금 이슈로 뽑혔습니다. 자,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첫 번째 특징주 섹터로 이제 보험주 이제 강세 부분에 주목을 해서 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에 따라서 국내도 같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흥국이고 사실 이제 미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진국이 금리를 올린다 한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으로 이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국내에서도 미국 금리를 얼마만큼 올리는지 이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역시나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국내 금리 인상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무려 지금 7%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역시 6.9% 지금 4분기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슈화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 섹터를 잘만 뽑게 되면 어떤 종목을 사시더라도 사실 다른 기타 개별 종목을 잡으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험주는 PER 수치보다는 PBR 수치로 많이 이제 대입을 해서 보고 있긴 한데 지금 삼성화재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사실 지금 배당 수익률이
물론 이제 작년도에 뭐 한 6%, 8%까지 예상을 했었다가 예상 외로 좀 배당을 적게 주면서 삼성화재가 굉장히 크게 흘러내렸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세가 쭉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보험주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시세가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주의 사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험료를 받아서 이것을 이제 가지각색의 이제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채권 투자도 그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이익이 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주 먼저 이제 삼성화재 차트를 한번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작년도에 이제 작년도 말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22만 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다시 주가가 17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었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배당을 너무 적게 줬다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빠졌었습니다. 이때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저점 매수를 통해서 너무 저평가다, 낙폭 과대주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 22만 원까지 굉장히 차트 흐름 좋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보게 되신다면 전 25만 원 이상 목표 주가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배당주로 좀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어 이런 성향이신 분들은 삼성화재가 괜찮은 종목으로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메리츠 화재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메리츠 화재도 정말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핫하게 올라왔었던 보험주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보험주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하여튼 뭐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던 종목이긴 한데 자, 작년도에 이제 한 2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5만 원대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와요. 이게 무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개월, 한두 달 만에 이렇게 2배 가까이 올라오는 보험주 정말 찾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을 했냐면 사실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배당금, 주당 배당금을 조금 줄이고 대신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앞으로 친주주적인 정책들을 많이 피겠다. 이런 부분을 주주들에게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초반에는 나는 현금을 받고 싶었는데 라는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했지만 그 이후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 효과가 훨씬 더 좋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 부분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가가 이제 2배까지 이제 화답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삼성화재랑 마찬가지죠. 보험주 전체적인 조정을 받다가 다시 금리 인상된다. 금리 인상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제 시그널 보이자마자 다시 주가가 예전만큼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보자면 사실 삼성화재가 메리츠 화재보다 더 싸요. 지금 삼성화재가 더 싸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제가 보험주 중에 뭐 원픽, 투픽 이렇게 뽑아보자면 삼성화재, 메리츠 화재 이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위주로 많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섹터는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풍력 태양광 세계 발전량 이제 10%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트렌드 같아요. 일단 탈원전, 다 탈원전입니다. 기본적으로 탈원전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자. 이게 이제 전 세계 트렌드예요. ESG 경영에 가장 맞고 일본에서 이제 원전 오염수 유출 사건 때문에 이 비용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제 한번 시장에서 한번 체감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 좀 부족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발전량의 한 5% 정도가 신재생 에너지 비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10%를 돌파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지금 중국이 이미 10%를 돌파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쪽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큰 시장을 연출을 좀 해 나가고 있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50% 되는 덴마크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같은 경우 약 30% 정도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한 28%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유럽 쪽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이었나요? 풍력 쪽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풍력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정말 많이 두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에서 25% 정도 늘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윤석열 되니까 원전 쪽 좋았죠. 테마주로 형성될 만큼 좋았는데 원전 비중도 늘리지만 반면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전 세계 트렌드에 맞춰서 같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늘린다는 거. 그래서 정부 수혜주 관점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좀 볼 수 있는 게 뭐 삼강 M&T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풍력에서 뭐 타워 이제 이거는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업체예요. 삼강 M&T 같은 경우가 하부 구조물에서 국내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실적만 보더라도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가총액 한 6,9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SK그룹으로 좀 편입이 되었던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2021년도 작년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260억 정도 기록했었던 회사가 올해부터 급속적인 성장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업이익 530억까지 굉장히 크게 커지게 되고요. 이후에도 2025년, 30년까지 정말 크게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가치로 봤을 때는 PER 수치 한 15배 정도면 비싼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 30% 이상 성장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PER 수치 최대 30배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저렴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말씀드린 대로 SK그룹에 편입이 되면 좋은 효과가 뭐냐면 그룹사에서 대규모로 투자 집행이 가능하죠. 그죠?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여지가 있다. 특히나 SK그룹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포커스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SK에코플랜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련주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오늘 많이 오른 종목으로 보면 이제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 한 5.8%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더라도 저점에서 계속 추세 깨질만 하면 다시 반등 나오고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래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보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좀 보시면 풍력주들도 여러분들 좋은 성과를 내시기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빅 이슈 두 가지 점검해 봤습니다. 자, 지금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증권가에서도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보험주 비중을 좀 높여가고 있죠.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보험주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삼성화재나 메리츠화재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친환경 에너지도 지금 시장 내에서 점점 더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죠. 각국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이 풍력 에너지나 또 태양광 에너지 굉장히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삼강 M&T, CS 베어링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빅 이슈 두 가지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여러분 종목 상담 신청해주고 계신가요? 자,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그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역시 문자로 이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먼저 점검을 좀 해봤고요. 현재 오전장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과 비해서는 지금 현재 양대 시장 모두 좀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오전장 흐름 오늘 9시 개장하자마자 제가 한 10분, 20분 정도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외국인 기관계의 매수세가 듬뿍듬뿍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실적 시즌에 맞는 투자 포지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외국인 기관이 실적 보고서 시장에서 이제 매수 주체로 나서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제 보시다시피
개인 위주의 강한 매도세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나 지금 외국인 기관이 실적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시장보다도 국내 시장이 올해에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가 작년도 시장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국내 시장이 많이 좀 침체가 됐었죠. 미국 시장은 듬뿍듬뿍 올랐었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밑에서 계속 바닥권을 지지고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하락세까지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 고심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올해에는 사실 시장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만 하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그 주가 상승이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번 쉬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고 수출 증가가 좀 둔화되는 것들이 조금 이제 개선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70%나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수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200원 이상으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상승세가 기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 분명 폭락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이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도 제가 시황 관련된 뉴스들을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 자, 미국에서 이제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 반덤핑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뉴스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아직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막 수출을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다 제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을 찾은 게 우회 수출이에요. 우회 수출. 그래서 지금 베트남 뭐 이런 동남아시아 쪽으로 본인들이 생산한 것들을 살짝 수출해놨다가 다시 재수출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좀 포착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반덤핑 조사에서 세율을 확 올려버리겠다. 가격 경쟁을 떨어뜨리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한마디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따라서 또 다시 미중 무역 분쟁이 또 단기적으로 또 좀 잘못되는 좀 악재 부분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가발 인플레 우려 속에서 이제 미증시가 좀 하락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쨌든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서서히 좀 시작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전망치들이 나름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좀 하락한 IT 관련된 종목들이 꽤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IT,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이랑도 좀 연관을 시켜서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호실적, 지금 1분기 실적 컨센서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든 아니면 그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주가가 당연히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 지금 잠깐은 흔들릴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도체는 하반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또 상반기에 놀고 있을 수는 없죠. 상반기에 잠시 눌릴 만한 그런 재료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유가 관련주들은 굉장히 좋죠. 유가 관련주 뭐 테마주부터 시작해서 뭐 S-오일부터 시작해서 다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원자재 가격이 부담이 되면서 당연히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악재적인 부분이 조금 끼어 있긴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도 보통은 비축률을 항상 갖고 있어요. 전쟁이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항상 비축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축률을 재고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비축량이 감소됐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축률도 지금 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미국에서 금리 인상 7번 할 걸 9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미리 좀 방지 차원에서 나온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 현재 4분기에 6.9% 정도가 찍혔기 때문에 중국과 대비했을 때도 중국보다도 더 높아요, 지금. 중국이 4%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6.9%라는 수치가 얼마만큼 높은 수치인지 여러분들이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에서 경제 성장이 너무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물가 상승률 자동스럽게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빈도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보자고요. 네, 여기까지 시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수범 전문가와 함께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시장 같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참여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어서 종목 상담 신청도 해주세요. 자, 문자로 저희 참여 신청 받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도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역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바로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34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부국철강 들고 계시네요. 6,75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철강주들이 다들 좀 수혜를 보는 듯 했지만 부국철강은 지금 최근 연일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6,7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지금 이 부국철강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좀 길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철강주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업체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종목을 제대로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장주의 흐름을 먼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뭐 대장주라고 한다면 뭐 포스코도 있겠고 현대제철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제 뭐 포스코 같은 경우가 비슷합니다. 포스코는 이제 뭐 지주사 형태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다른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현대제철로 좀 체크를 좀 해드리자면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지금 현재 랠리가 나와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철강주 입장에서는 개별 테마, 개별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조금 많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부국철강도 관련된 이제 뭐 정치인 테마도 있고 이제 관련된 정책 테마도 좀 물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흐름으로 많이 연출이 되긴 합니다. 중소형주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실적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항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작년도에는 철강 가격이 이제 많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4배 이상 좋아지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한계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뭐 기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혜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잡을 만한 그런 소스, 그런 재료들을 찾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징주 검색법을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까지 부국철강이 어떤 재료로 의해서 올라왔는지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뭐 우크라이나 뭐 철강기업 피해 소식에 역시나 중소형주가 뭐 10%, 20%, 30%씩 슈팅이 나왔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던 종목이네요. 그래서 관련된 이슈 앞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럽에서 가장 큰 철강사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서 폭발을 해서 지금 대규모 피해를 입게 돼서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만 그런 이슈들이 계속 즐비해서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고 다만 제가 기술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이고 한번 단기 반등 나올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위주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차트의 모양을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등한 이후로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감소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살짝 눌리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11선은 유지해 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는 단기 반등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좀 늦더라도 살짝 이탈한 상황에서 약 10% 가까운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현재 다만 6,750원이면 좀 언제 사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이 정도 사셨나요? 작년도 한 7, 8월 정도로 추측이 되네요.
작년도 7, 8원이면 지금 중소형 관련된 그 철강주를 6개월 이상 보유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재미없으실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좀 짧게 손절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6,700원까지 다시 올라오기에는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뭐 원료탄부터 시작해서 뭐 철광석 가격, 지금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철강 가격이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약간 제한적인 소스를 받는 종목임을 감안해서 저는 한 5,800원 정도 목표 주가를 좀 설정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 한 10% 조금 넘게 이제 손실을 보게 되실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10%는 충분히 우리가 오늘의 추천주 저희가 잘만 받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목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부국철강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부국철강 6,75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하지만 마음 아프지만 지금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손실 부분은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신다면 추천주로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국철강 함께 체크해 봤고요.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04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대한유화 들고 계시네요. 대한유화 28만 2천 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세요. 대한유화가 지금 16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손실이 참 너무 큰데 자,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대한유화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면 어제도 설명드렸었던 뭐 비슷한 종목이 있긴 했습니다만 석유화학 업종이죠. 제가 이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는 주기가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보통 이제 화학주는 만약에 이제 2, 3년 정도 주기로 이제 호황과 불황이 굉장히 빠르게 나뉘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너무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앞으로 지금 이익이 원래 1,000억 나던 회사가 2,000억 정도 난다고 해서 나 그럼 공장 증설을 좀 해봐야겠다. 경영진들이 잘못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액만 크게 늘어나는 실정이 많이 보여지는 업종이 이제 석유 화학 업종인데 사실 비슷할 거예요. 대다수가 비슷해요. 대다수의 지금 석유 화학 업종이 비슷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종목 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화학 업종 하나 봐드리면서 차트 보시면 대한유화랑 똑같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유화 지금 40만 원 작년도 이제 고점 이후로 어떻게 되죠? 16만까지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모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석유화학 업종이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뭐 5배, 지금 한번 기업 분석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 자, 이거 보시면 기업의 이익이 갑자기 크게 증가했을 때 이 부분 때문에 잘못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크게 손실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굉장히 크게 이제 활성화가 좀 되었었죠. 지금 여기 보면 사실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게 개선이 안 됐네요. 매출액은 1조 8천억에서 2조 5천억까지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다른 화학주는 굉장히 잘 나갔었던 반면 대한유화는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잘 나가야 될 때도 안 나간다. 그러면 다른 곳들보다 다른 화학주보다도 주가 하락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이 빠지긴 했네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이 난 거기 때문에 한 6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비중이 10%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대한유화를 만약에 끌고 나가고 싶으시다면 28만 원까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5년 사이클 기다리실 게 아니라면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 현실적인 좀 조언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목표 주가를 그래도 나름 지금 증권사에서 커버를 좀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외국 기관 매수세도 조금씩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22만 원 이상은 되도록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등이 22만 원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박스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 섹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좀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22만 원 정도에서 손절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종목으로 조금 손실을 좀 만회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 대한유화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 유가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중인데 대한유화는 좀 이런 흐름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28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22만 원 선 정도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건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손해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신다면 자,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 추천주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은 9465님이 보내주셨네요. 두산중공업 들고 계신데요. 19,400원에 매수하셔서 15%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자, 오늘 처음으로 좀 수익을 보고 계신 분이 상담을 신청해 주셔서 갑자기 제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자, 두산중공업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 수출 때문에 사실 2000년대 초반이었나요? 제 기억에 2006년, 2010년까지 그래도 꽤나 재미를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해외 플랜트를 수출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비용 부분을 많이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이 해외 플랜트 수주가 크게 증가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용 산정을 잘못하는 관계로 대규모 적자로 빅베스 논란까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거 월봉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크게 빠졌었어요. 이거 작년도에 2,000원 정도까지 갔었던 주식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진짜 굉장히 핫했었던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만 하더라도 14만 원까지 주가가 갔었던 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원, 3,000원까지 빠졌었던 이제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그룹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룹사 중에서도 규모가 있다라고 하는데 두산그룹이 제일 재무가 안 좋았었던 그룹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기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두산인프라 코어부터 시작해서 밥캣 그래도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힘을 내주고 있어서 두산중공업 역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봉상만 보더라도 진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음에도 지금 현재 수익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에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뭐 실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앞으로 또 뭐 풍력이라든가 이런 좀 쪽도 많이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좀 수소 쪽도 많이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 생각에 목표 주가는 한 25,000원 정도까지 좀 설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산중공업이 물량이 좀 나올 게 있습니다. 보호 예수 좀 풀리는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갑자기 확 하락할 여지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 모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이슈가 좀 나와서 물량이 좀 단기적으로 출회가 되게 되면 그 출회된 물량을 누가 잡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기관 외국인이 잡는다. 이거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만약에 개인 투자자만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부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 주포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단기로 24,000, 25,000원 정도 설정하시면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유해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린 보호 예수 물량 풀리는 것만 잘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두산중공업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지금 좀 수익 보고 계신데 일단 조금 더 들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다만 지금 주의할 게 다음 달 바로 금방이죠. 두산중공업 지금 의무 보유 등록이 해제될 물량들이 좀 있죠. 4,784만 주로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참여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번호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 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상담 855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크래프톤 들고 계시네요. 크래프톤 31만 5천 원에 25%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게임주도 참 접근하기 힘든 것 같아요. 요새 워낙 부침이 많아서 자, 크래프톤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게임주는 사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는 맞습니다. 보통 이제 한번 유저를 확립을 하게 되면 그 유저가 이제 유료 결제 시스템을 많이 넘어가게 시작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크래프톤도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정말 아주 놀라운 게임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쏠쏠하게 재미를 봤죠. 그 덕분에 이제 상장까지도 이제 마치게 됐고, 지금 기업 분석으로도 실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마만큼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낼 수 있는 게임 회사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거의 단일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재로 볼 수 있는 거는 너무나 게임 하나에 포커스되어 있는 부분이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니지, 그리고 뭐 리니지 M, 뭐 다 비슷합니다. 리니지 W, 뭐 리니지 2 다 비슷한 게임으로 지금 현재 그쪽으로만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만으로 지금 좀 매출액 비중 자체가 너무나 높은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게임이 수그러드는 시점에서는 매출과 영업이 크게 급감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를 투자하실 때에는 지금 당장 매출 꾸준하게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일단은 예상을 좀 해보시고, 워낙에 많은 신작 게임이 나오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영업이익 폭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점만 좀 기억을 하시고 신작 게임에 대해서 일단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올해 내년에 신작 게임을 대거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일단 발표를 했어요. IR 때도 일단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는 게임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장담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뭐 메타버스 게임이면 막 유저가 뭐 1억 명 바로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넥슨도 마찬가지로 던파 모바일 같은 경우가 예상 외로 훨씬 더 호조를 보였고, 워낙 이제 뭐 중국에서도 핫했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실 신작 게임, 던파 모바일은 이미 있었던 게임이지만 없었던 게임이 새로 출시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증권사들이 너무나 높은 목표치를 부여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뭐 펄어비스, 뭐 도깨비 같은 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증권사에서 되게 높게 보고 있는데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얼마만큼의 유저가 확립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너무 긍정적인 시각만으로 여러분들이 봐서는 안 될 이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도 지금 크래프톤이 지금 현재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기점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이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임사에 비해서 비싸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대장주와 비슷한 펀더멘탈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제 장병규 사내이사가 크래프톤 주식을 3만 5천 주 정도를 또 추가적으로 좀 취득을 하게 되면서 우리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 주가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싸면 내가 더 매수할 거야라는 좀 긍정적인 시장의 시그널을 주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 31만 원 정도 보유하셨으면 그래도 좀 양호한 수치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지기 전에 한 31만 원 이 정도 되나요? 네. 전 골짜기 고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정도 지금 부근이시라면 충분히 전 들고 가볼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그 포인트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작 게임이 나오기 전에 이미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와 준다면 그때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신작이 다 나오고 와 매출 잘 나와, 야 유저도 잘 확립되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몇 등이야 라는 거를 이미 다 재료가 노출이 되면 그때 주가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혹시나 크래프톤이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가 사실 매도 포인트가 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비중이 한 25% 정도 되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중을 조금 절반 정도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장기적으로 들고 갔을 때 무조건 수익 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너무나 불확실성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부근에서는 무조건 절반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만 뭐 신작 출시 게임 때문에 뭐 36만 원 정도 목표 주가가 가게 된다면 그때 정리하시는 방법, 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크래프톤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크래프톤은 지금 주력 게임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호재성 재료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뭐 100% 오른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비중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작 게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래프톤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1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세종 메디칼 들고 계시네요. 세종 메디칼 5,25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자, 지금 세종 메디칼 현재가가 5,010원입니다. 자, 세종 메디칼은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볼까요? 네, 일단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는 뭐 의료기기 업체인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로 좀 엮여서 좀 재미를 봤었던 종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비즈니스만 놓고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실적만 보시더라도 영 사실 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좋은 종목군에서는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 작년도 코로나가 한창 활발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180억에 영업적자 15억 정도 기록했다라는 얘기는 본업에서도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사실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소형주, 밸류에이션 실적으로만 놓고 봐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특징주 검색법 꼭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게 되시면 특징주 세종 메디컬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시면 코로나 치료제 특허 출원 소식의 상승, 그게 이제 올해 2월 달에 나왔었던 재료가 되겠네요. 그리고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이 50% 돌파했었다는 이야기에 세종 메디칼이 12% 정도 급등했다. 결국은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퍼져야만 지금 현재 부각되어서 재료성으로 부각이 되어서 크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좀 추산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도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리오프닝을 준비하고 물론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악재가 좀 있긴 합니다만 사실 리오프닝을 준비하는 시대에 코로나 치료제, 뭐 코로나 관련주를 아직도 들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투자 방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벗어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테마주들은 흘러내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재료 그래도 한 번 더 터지겠지라는 마인드로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대거 정리하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은 어차피 기관 외국인 매수세 안 받쳐주기 때문에 크게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제가 지금 이거 수치 보고 놀랐어요. 지금 제가 우연찮게 지금 보게 됐는데 세종 메디컬 지금 신용 비율이 무려 12.5%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만약에 시황이 꺾이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어디부터 나온다? 반대매매 이런 것들 다 신용 비율 높은 곳들부터 출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증권사가 뭐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신용 비율이 높은 부분도 굉장히 크게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정리하시는 관점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마이너스 5% 정도 될까요? 지금 뭐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정리해버리시고 오늘 추천주를 담으시든 아니면 제가 앞으로 드리는 추천주 쪽으로 조금 더 주목하시든 이런 방법으로 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 메디칼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뭐 손실 구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오늘 좀 정리를 하시고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추천주 좀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갔죠. 자, 혹시 오늘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했던 분들 계시다면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보내주시는 건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도 역시나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 계속해서 제가 추천주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어제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종목 이노와이어리스였는데 이노와이어리스 저희가 목표가로 3% 정도의 수익률 설정을 했었는데 만약에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그 현재가에 매수를 하셨다면 7%가 넘는 수익을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먼저 축하부터 드리고요. 자, 전문가님, 지금 저희가 목표 설정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와서 기분은 좋은데 이거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이노 와이어리스 종목 제가 이제 목표 주급 수익률을 3% 정도로 설정해 드린 건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매매하시기에 굉장히 편하신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종목 수익률을 뽑을 때 10%, 20% 갈 만한 종목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도 굉장히 볼만한 이슈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5G 통신 쪽 투자하는 게 갑자기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북미 시장, 유럽 시장, 일본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인도 시장까지 삼성전자가 쭉쭉쭉쭉 진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상반기에 좀 주도주 섹터, 하반기에 주도주 섹터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제 답변드린 그대로입니다. 5G 섹터 정말 주목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목표 주가는 훨씬 더 높게 설정이 가능할 것 같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안내 드릴게요. 네, 이노와이어리스 7%가 넘는 정도가 아니라 8% 넘게 지금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종목 잡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추천주에도 눈 크게 뜨고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과연 오늘의 추천주는 대체 뭘까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미 뭐 급등 나온 종목에서 종목을 찾지 않습니다.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서 여러분들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하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는데, 지금 유니테스트도 이제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점에 있어요. 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고점이라고 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당연히 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굉장히 크게 열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특이한 거래량이 조금 연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꽤나 좋아질 여지가 있겠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은 원래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하고 있는 사업이 태양광 모듈 사업이에요. 근데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매출 영업이익이 다소 좋지 않았습니다. 후공정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좀 재미를 못 봤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투자를 조금 뒤로 밀었었죠.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 올해부터는 당연히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되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 게 후공정 장비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유니테스트가 작년도 영업이익 적자 91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올해 컨센서스만 보더라도 200억 정도로 올라오죠. 전 요것도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반도체 쪽 지금 하이닉스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같이 입을 수 있다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신사업입니다. 신사업.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기술을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폴리실리콘 대비 원가 경쟁력과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태양전지 시장이 굉장히 크게 변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2030년까지 페로브스카이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레포트들도 좀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작년도 10월 달에 제조 공정, 지금 공장들을 지금 많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4년도 정도가 된다면 이제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텐데, 완공 시점이 좀 빨라지면 23년도 말부터 아마 시생산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반영되는 2024년에 그럼 결과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주가는 미리 선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유니테스트. 그래서
유닛 테스트 지금 주가는 뭐 현재 주가로 잡으시면 되겠죠. 당연히 현재 주가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뭐 25,9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일단 손절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 약 한 3% 정도 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3%만 보라고 사실 3%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이제 방송상 어쩔 수 없이 제가 3%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리고 자세한 좀 브리핑 내용 좀 궁금하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구체적인 좀 방송 관계상 이제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을 제가 노란 톡방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입장을 해주셔서 내용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노 와이어리스의 수익에 이어서 오늘도 기대해 볼 만한 추천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유닛 테스트 소개해 주셨는데요. 유닛 테스트 역시나 현재가 부근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은 3%로 일단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의 대응도 저희가 같이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대응은 25,900원 선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또 방송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요. 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도 있고 노란톡도 있습니다. 문자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 노란톡 역시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